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락한 성공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듯 그리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결심을 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잘나가던 기업의 이사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로 떠나야만 했던 한 남자, 그리고 10년의 이민 생활 끝에 다시 돌아온 고국에서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따스한 위로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1964년생, 한국에서 20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에 몸담으며 영업총괄 이사 자리까지 올랐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기러기 아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 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시간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숨 쉴 틈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 아이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결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두 아이는 캐나다로 떠났고 저는 한국에 남아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러기 아빠의 삶이 외롭고 힘들지 않냐고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꽤 행복했습니다. 혼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즐겼고 주말이면 취미인 캠핑을 떠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죠. 당시 저는 고액 연봉자였고 회사에서 차량부터 통신비, 품위 유지비까지 지원받았기에 매달 450만 원 정도를 캐나다로 보내면서도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작은 아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인생이 뭐 별건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 곁에서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8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하며 캐나다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마치 관광객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죠. 하지만 그 가벼운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쌓아올린 20년의 경력과 이사라는 직함은 태평양을 건너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저의 첫 일은 한인 신문 9일란을 보고 찾아간 가드닝, 즉 정원의 잔디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육체 노동이었죠. 이민사회에 가면 과거의 자신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 군대에서 영관급 장교로 예편하신 분, 대학 교수였던 분들까지 모두가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을 내려놓고 청소를 하고 접시를 닦고 잔디를 깎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이사님이 오늘의 접시닦기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민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저는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잔디깎기, 식당 접시닦기, 주방 보조를 거쳐 운 좋게 캐나다, 현지 창문 제조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저는 하루 종일 혼자 드릴로 경첩에 구멍을 뚫는 단순 반복 작업을 맡았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도 잠시 개인 사업으로 커피숍과 스시식당을 열었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고, 다시 한인 회사와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등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가족의 생계가 멈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캐나다의 삶은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자연, 여유로운 생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하지만 제게 캐나다는 10년 내내 낯선 타향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북적이는 재래시장,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골목길, 동료들과 퇴근 후 기울이던 소주 한 잔에 정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제게 캐나다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의 나라였지 마음을 기댈 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짐했습니다. 은퇴하면 반드시 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10년 후 저는 역이민을 결심하고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50대 초반에 떠났던 저는 어느덧 6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듯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한국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공백과 60대라는 나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무려 3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보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은 단 한 군데에서만 왔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비행기 기내용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제 나이를 확인하고도 면접 기회를 주었기에 작은 희망을 품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인 실장이라는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세요? 60입니다. 저기 쌓여있는 물품이 300가지가 넘는데 그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저쪽 젊은 친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허리가 아프다는데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녀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65년생, 저보다 고작 1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곧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나이를 무기 삼아 칼날을 휘두르는 현실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60대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없구나. 그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아니 5년만 젊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까. 60이라는 나이는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고 사회는 그 낙인을 근거로 제 모든 가능성을 재단해버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급여 수준은커녕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남짓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만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재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연어의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강은 이미 너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담담해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내 마음을 온전히 기댈 수는 없어도 나를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와 나의 집이 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기에 65세부터는 부부가 합쳐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젊은 시절 부었던 국민연금도 일부 남아있어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는 안도감, 그것이 제가 10년간의 이민 생활 끝에 얻은 유일한 라이센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70세, 80세가 되어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와 연결되고 두뇌를 계속 사용하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성공담도 실패담도 아닐 겁니다. 그저 한 시대의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태평양을 2번 건너며 겪어낸 삶의 기록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만은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조금 뻔뻔해질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챙기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개발하고 기회를 잡으려 노력하는 자에게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 기죽지 말고 자존감을 잃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며 살아갔으면